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정 확대 가족 2번에 한 번은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죠. 노인 부모가 자녀 집 근처에 살면서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녀가 돌봐주는 거, 그게 바로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뭐예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에게 주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줘요? 일상생활이 일단 불편해야 돼요. 거동도 불편해야 돼요. 이거는 다 동일하고요. 질병명을 묻지 않는 것은 65세 이상이죠. 질병명을 묻는 것은 65세 미만입니다. 어떤 거? 노인성 질환일 때만 줘요. 왜? 이런 제도를 왜 해요? 세금도 들어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들어가죠.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죠. 이거 왜 합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은행은 어떻게 가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활동도 도와주죠. 신체적인 활동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원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려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노인학대 발생했어? 어디서 쉽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쉬고 있죠? 학대받은 노인 우리 어디다 신고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나 치매인 것 같아. 어디서 상담받아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담받습니다. 장기 요양요원 누구예요? 우리 요양보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조무사, 이게 바로 장기 요양요원인데요. 이 장기 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에서는 교육도 시켜주고요. 건강도 증진시켜주고 상담하거나 이제 대체 인력 지원, 내가 아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내야겠죠?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일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복지시설 2가지. 노인 요양이라는 4글자가 꼭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은요, 그냥 규모로 나누는 거예요. 입소자가 9명까지다 하면은요, 공동생활가정이고요. 10명, 100명이라고 한다면은 요양시설,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9명 이내다 하면은 노인 요양 공생, 10명, 20명, 30명이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아시겠죠?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 있을 재 집가입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방문 요양보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죠. 방문 목욕시켜줘요. 주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일정 시간 보호해준다? 주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한 달에 한 9일 정도, 9일 이내까지 자식이 출장 갔어. 그러면은 단기 보호센터에 맡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를 비교하셔야 돼요. 일정 시간이다. 아침 한 10시에 가서 오후 5시에 왔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주야간 보호예요. 3일 맡긴다, 5일 맡긴다, 일정한 기간이다 하면은 이 기간의 기를 싹 빼가지고 단기 보호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빌려주거나 대여하는 거,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제공. 말이 달라져도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요?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증진, 건강 증진, 삶의 질의 유지에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보험자와 가입자가 누구예요? 가입자는 우리입니다. 국민이에요. 보험자는요? 평소에 돈을 받아 먹고 어떤 일이 생기면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예요. 보험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띄어가잖아요. 지역 아니면은 직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수입을 기준으로 이 돈을 냅니다.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있죠?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별도 운영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이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한 12에서 13%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돈은 한꺼번에 낸다,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한다 해서 별도 운영한다. 또는 이 말이 최근 국시에는 별도의 회계를 한다, 독립회계를 한다, 이런 말로 변경됩니다. 아셔야 돼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뉜다.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둘 다 어려워야 돼요. 하지만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묻지 않아요. 65세 미만은요, 노인성 질환일 때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러면 공단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퇴원 후에는 가능하지만 입원 중일 때는 이 급여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여가 뭐예요?
서비스죠? 월급이 아니죠. 혜택이나 서비스를 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이거 뭐 쉬운 암기법 알려달라 하셨는데 여러분 동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여기는 성북구거든요. 그럼 성북구 뭐 무슨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 가가지고요. 저희 엄마가 치매신 것 같은데 이거 등급 신청 가능할까요? 하면은 거기서 제가 며칠 있다가 따님한테 연락 드릴게요 하고서는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엄마 상태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일어나고 세수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신가요? 1차 판정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라. 혹시 지금 치매약 먹고 있는 병원 있나요? 그러면은 뭐 요거 이렇게 서류를 줍니다. 병원 가가지고 요거 의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서는 그 의사가 공단에다가 바로 전산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등급이 어디서 나와요? 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1,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거의 치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뭐 순서가 뭐가 있나요? 공단에 신청하면은 직원이 와서 방문하고 엄마 상태 파악하고 의사소견서 내세요 하고 나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공단에서 알아서 개최한 다음에 등급이 나온다.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주잖아요. 그쵸? 등급 판정 결과 만약에 5등급이야 그러면 치매죠. 경증 치매는 5등급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국가고시용은 아니니까 요번 영상에서는 패스할게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거 있었습니다. 시설급여에는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었죠.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은 약간 가정처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홈이다. 공생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요양원,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이거 사실 국가고시 잘 안 나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를 비교할게요.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는 분들의 거의 80, 90%가요. 집에서 부모님 케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족요양급여이지 가족요양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돈이 어디 있어야 이렇게 도와주고 본인 부담금 우리가 15% 20%만 낼 거 아니에요. 일단 재가급여라고 하면은 15% 내죠. 요양원 가고 시설 가면은 20% 냅니다.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60에서 6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받았던 거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은요.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인정서는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오고요. 이용계획서는 시설 가서 본인 부담금 얼마 내야 되냐, 총 한도액은 얼마냐, 돈에 관련된 거,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요. 급여의 종류 똑같죠? 서비스의 종류는 똑같지만 돈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용계획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들에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그럼 뭘까요?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랑 대상자가 함께 외출하는 게 외출 시의 동행이에요. 같이 은행 갈 수 있죠? 같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약을 받으러 간다던가, 물품을 사러 간다던가, 또 뭐 은행도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요. 밥 해먹고 청소하는 거죠.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먹는 거 사야 취사할 수 있죠. 장보기는 일상적인 생활이고요. 물품을 구매하는 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요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를 도와준대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 어떤 거죠? 뭐 몸 씻기는 거. 몸 씻기는 거에는 몸단장, 구강관리, 또 식사를 도와주고 체위 변경하고 뭔가 이동하는 거 도와주고 휠체어 타는 데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를 닿아야 되잖아요. 스킨십이 필요한 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건 뭐냐?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이거 뭐 팔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신체가 닿으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요양보호사의 역할,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이다. 대상자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정보 전달자이다.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 살피는 거, 확인하는 거, 관찰자의 역할.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발휘하는 것은요,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성희롱 당했어.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학대당했어. 경찰서에 신고한다. 옹호자, 내 편이 된다. 지지해준다. 편들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다. 발휘하는 거, 동기 유발자이다.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 여기서 밥 식었는데 좀 데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뭐죠?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식은 밥 하면은 불편하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바닥 생활하던 노인이 침대에 쓰던 노인이 매트리스로 하면은 안락한 침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사진 찍었어. 휴대전화가 없어. 사생활과 비밀 보장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개별화된 식단. 진롭다. 진로폰 서비스.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키고 자식이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이거 유기예요? 방임이에요? 노모가 시설에 있어. 그러면 집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집 밖이죠? 이런 것은 유기입니다. 엄마가 다쳤는데 자식이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이건 뭐예요? 집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방임입니다. 엄마가 보청기가 망가지고 틀니가 망가졌는데 자식이 그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뭐예요? 어쨌든 집 안에 있죠? 노인 이외에 어떤 만신창이의 상황이어도 집 안에 있으면 방임으로 답을 하시면 맞고요. 집 밖에 있다, 시설에 있다, 길거리에 있다. 시설에 있는데 자기 미납금 안 내고 연락 안 된다.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시켰다. 이러면 다 집 밖에 있으니까 유기다. 이렇게 답하세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희롱 대처 방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단호하게 라는 말이 중요하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한 2문제 정도씩 꾸준히 나옵니다. 중요하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모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기저귀나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세요 했을 때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근골격계 질환,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쓰시는 데가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쉰다. 유지하는 것만 10에서 15초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손목 증후군, 이건 뭐죠? 팔렌 검사입니다. 손등을 대고 1분 있었는데 통증이 있다 저리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수근관 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손을 털면 덜 아픈 거예요. 요통을 예방하는 거.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보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굽혀요. 양발은 넓혀서 지지면을 넓히고요. 무릎을 낮추면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결핵. 가장 중요한 거 검사를 한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검사한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다 답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독감 걸렸다. 걸리면 일주일은 쉬어라. 독감 예방접종은 1년마다 맞는다. 인플루엔자는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옴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한다.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 어떤 대상자 피하죠? 수풍, 수두 대상자, 풍진 대상자 피합니다. 왜? 임신했는데 이런 수두와 풍진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기가 선천성 기형아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수두,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걸렸어. 회복해도 2, 3일 있다가 요리해라. 이 손으로 요리하면은 이 대상자도 노로바이러스 걸린다 이거예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한 거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단짠을 못 느껴요. 쓴시는 잘 느끼죠? 인생의 쓴맛, 신맛은 더 잘 느낀다는 거.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진다고 했는데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더 높아지는 거. 쓴맛과 신맛은 더 잘 느낀다는 거죠. 인생의 쓴맛, 신맛은 유일하게 더 높다. 젊었을 때는요, 구 먹다가 뜨거우면은 입 안이 금방 나았어요. 나이 먹으면 늦게 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점막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 재생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타액, 침이죠? 위액, 위산이죠?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위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췌장에서 소화효소,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방 흡수력이 감소됩니다.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췌장에서는요,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감소하니까 혈당이 낮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당뇨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맞죠? 2형 당뇨 환자는 혈당 강화제로 약을 먹죠. 보통 성인 당뇨는요,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당 내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소화 능력은 저하돼요. 밥 먹고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조금만 먹었는데 배불러요. 그게 바로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겁니다. 늦게 느낄 것 같죠? 아니에요. 밥 먹고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식후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 식욕 부진이 생긴다고 했어요. 식후 포만감이 지연된다? 아니에요. 일찍 느낍니다. 몇 숟갈 먹었는데 아이고 배가 부르다 이럽니다. 왜? 가스가 차기 때문이에요.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긴다. 직장 탄력성은 다 감소한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해독 능력이 저하된다. 간은요, 해독을 합니다. 신장은요, 배설을 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고 했어요.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죠? 배설이 안 되고 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축적되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약이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했어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한다 했어요. 노인성 질환은요,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도 깨지기가 쉽다.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욕창이 잘 발생된다. 소화기계 질환, 일단 소화가 잘 안 돼요.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위액의 분비량이 감소된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하고 연결하세요. 국가고시에 나왔죠? 위궤양 대상자가 담배를 피면은 금연하게 한다. 최근 국시에 나왔고요. 대장암은 저자녀식이 먹을까요? 자녀식이 먹을까요? 대장암 세 글자죠? 자녀식이 네 글자입니다.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대장암이 걸려서요,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자녀시기는 섬유질이 좀 많은 음식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대장암 세 글자, 자녀시기 네 글자, 3, 4. 대장암은 자녀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채소, 과일을 권장한다. 자녀시기를 권장한다.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먹어라. 하루에 생수를 6잔에서 8잔 정도 먹어라. 설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탈수가 오죠? 탈수가 오면 안 되니까 수분을 먹는다. 수분을 충분히 마신다. 물을 마신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변비는요,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죠? 섬유소를 풍부하게 먹어야 변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호흡기계 질환, 감기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감기보다 독한 거잖아요. 그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다. 겨울철에 유행한다. 65세 이상은 매년 무료 접종을 하죠. 매년 1회, 1년마다 맞는 게 독감이에요. 몇 월에 맞죠? 10, 11, 12월에 맞아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게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그래서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를 배출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금연해야겠죠?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이른 아침에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이른 아침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키워드를요, 이른 아침은 만성기관지염으로 연결하세요. 폐렴, 폐에 염증이 있는 거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흡인성 폐렴, 이게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식하면은요, 알레르기 증상이다. 회피요법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뭐 꽃가루,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먼지,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기침을 한다 이겁니다. 씩씩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하면은 천식이에요. 씩씩거리는 호흡음 자체는 천식으로 넘어갑니다.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요. 이거 후후 들이마시면 기관지가 좀 열리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한다. 어떤 질병이든지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어요. 하다못해 천식 환자라도 이렇게 기관지를 열어주고 30분 있다가 운동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천식 대상자는요, 침구류를 세탁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먼지나 찐득이가 있으면 기침을 하니까 먼지 찐득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구류를 세탁한다.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폐 가스교환이 감소했다. 이건 어떤 질병일까요?
폐렴입니다.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폐염증이 생긴다. 폐결핵. 결핵은요,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결핵균, 세균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에요. 기침을 2주 이상 했다고 하면은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결핵은요, 폐에 생기면 폐결핵, 신장이 생기면 신장결핵, 이게 생기는 부위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객단 검사가 가래 검사입니다. 결핵균 검사예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왜 할까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결핵약은 뭐 일주일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결핵제를요, 거의 정말 한 주먹씩 먹거든요. 그러면 간이 좀 상할 수 있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한다. 객단 검사한다는 거예요.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어. 요양보호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해야 됩니다. 바로 검사한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잠복기가 있으니까 2주 있다가 한다. 또는 1개월 이후에 한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 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검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에요. 아시겠죠? 피부계 질환 볼게요. 일단 욕창이 제일 많죠. 욕창은요, 불그스름한 것은 1단계 홍반, 물집이 생겼다, 수포가 생겼다, 2단계죠. 썩기 시작했으면 3단계고요. 뼈와 근육까지 깊게 그냥 구멍이 뻥 뚫리면서 괴사되는 게 4단계입니다. 욕창 초기에 살이 뻘개요. 홍반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수건을요, 미지근하게 해서 찜질합니다. 바람으로 건조시키는데요, 미지근하게 해줍니다. 항상 욕창은요, 드라이하게 건조시키는 거지 보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톡톡 두드립니다. 파우더는 절대 바르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좋은데 한겨울에 안 되죠. 안 추웠다면, 춥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예요. 도넛백이 써요? 안 쓰죠. 왜? 압박 부위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안 돼서 욕창이 더 생기니까 도넛백에는 쓰지 않는다. 끈질기게 나오고 있죠.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영양 부족한 사람, 지방이 없어서 삐쩍 마른 사람,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하면 욕창이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누워있다, 체위 변경이 어려운 환자,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가지고 피부가 벗겨지면은 한 번 다치면 그게 또 욕창의 전조가 되는 거죠. 노인은요, 피부가 굉장히 조이장처럼 얇아져요. 왜? 피하지방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춥고 더워요. 입과 뺨에 털이 증가하고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아, 사실 뺨에 털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생긴다는 거.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보고할 사항은 대상자 피부에 발작과 가려움이 있다 하면은 보고해야겠죠.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노인은요, 눈가에 주름 있어요. 탄력성 떨어져요. 반점도 생겨요. 머리카락도 가늘어집니다. 피부계 질환에는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리니가 있다. 동시에 치료한다? 옴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동방정 떨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치료한다? 옴이에요. 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동시에 치료하는 건 옴이라는 거. 피부 건조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욕창 건조시킨다. 보습제 안 바른다예요. 당뇨발도 보습제 바릅니다. 대상포진 하면 중요한 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아까 폐렴9균이었죠? 폐렴은 균이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걸리면 항바이러스제 먹거든요.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대상포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1년 동안 뭐 4번 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마사지 갔을 때 30대 그 원장님인데 대상포진 1년 동안 4번이 왔었대요. 자결감이 뭐죠?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신 느낌이거든요. 타는 듯한 느낌, 자결감을 동반한 발진, 수포, 통증이 온다면 대상포진이다. 보통요, 이 등허리 있잖아요. 등허리 브레이지어 라인 쪽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 대칭으로 오지 않고 비대칭으로 옵니다. 등이 뭐가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 이게 근육통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띠가 이렇게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허리, 뭐 브레이지어 라인, 허벅지 또는 얼굴에 오는 분도 있어요. 이거 뭐 여드름인가? 아니에요. 대상포진이에요. 일단 뭔가 이렇게 통증이,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 대상포진을 염두에 두시고 어디를 가요? 피부과를 가야 됩니다. 엄한과 가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 피부과를 가야 되고요. 대상포진 걸리고 빨리 가셔야 돼요.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고생합니다. 피부과 가셔야 돼요. 머리니,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치료해라.
사실은 현실에서요, 파마하면 다 죽어요. 파마약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 심혈관계. 심혈관계는요,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나이 먹고 감소하겠죠. 심박출량, 심박동수도 감소된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서 둔해진다 이거예요. 탄력성도 떨어진다. 정맥이 약화돼요. 그래서 정맥류, 치질이 많이 생깁니다.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혈압은요, 140에 90 정도면 고혈압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한 번 재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재야 돼요. 고혈압 약 일단 먹기 시작하잖아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먹기 전에 운동하고 살 빼고 해서 조절하지 못하면은 약 일단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고혈압 약 사실 누가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거 계속 피하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오죠. 그래서 고혈압약 오래 먹으면 몸도 약해진다는데 고혈압약 안 먹고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해요. 제 친구가 키도 좀 크고 살집도 있는데 혈압이 좀 계속 높았는데 안 먹고 운동한다고 맨날 그러다가 요번에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치 혈압약을 받았다고 조금 심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뇌졸중 걸리고 싶냐고. 고혈압약 안 먹고 뇌졸중 걸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약 먹는 게 낫겠죠 여러분. 하지만은 초반부터 무조건 약을 먼저 우선시 하는 건 아니고 고혈압은 살 빼야 된다 하잖아요.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저염 저지방 시기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염 저지방으로 하면은 맛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그랬습니다. 나 그냥 먹고 죽을랜다. 그래 인생 얼마나 산다고 저염 저지방 먹냐. 맛없게 먹고 살지 말고 그냥 약 먹어라 이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염 저지방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혈압약 자몽 주스랑 먹지 않는다. 인삼과 먹지 않는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거 뭐 시금치, 찐고구마, 바나나, 우유 이런 음식은요. 혈압을 낮추기에 좋은 음식이에요. 왜? 몸에 있는 염분을 빼주거든요. 동맥경화증, 지방이 축적되었다,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었다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이 경화됐다는 거는 혈액 흐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혈관벽이 지방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후라이팬에 삼겹살 굽고 시간 지나 보세요. 버터처럼 막 이렇게 굳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혈관에 그렇게 지방이 꼈다. 동맥경화증. 당연히 동맥이 굳어버리겠죠.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수축력이 저하돼요 하면은 심부전이고요.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온몸에 혈액이 순환되는데요. 이 수축력이 저하되면 피가 쭉 짜주질 못하니까 이 충분한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빈혈, 철 좀 들어라 이씨. 빈혈약, 철분제는요. 소화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 산소 공급이 못하는 상태가 뭐냐? 빈혈이다. 적혈구 부족의 원인이 되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이 뭐냐? 빈혈이다. 국시에 나왔었죠? 근골격계 질환 여기저기 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된다. 균형 능력,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지고요. 많이 쓸수록 더 아픕니다. 살을 빼야 돼요. 그래야 무릎에 부하되는 체중이 적겠죠. 관절에 부담 주지 않는 수중운동, 수영이 좋다 이거예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합니다. 골다공증은요. 걷기가 좋아요. 가벼운 산책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해라.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이런 거죠. 비타민 D는 주사로도 맞습니다. 엉덩이 주사 놓거든요. 뭐 3개월씩 합니다. 무조건 그냥 주사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피검사해서 수치가 필요하면 맞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독입니다.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다 있어요. 폐경기 지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을 좀 수반하거든요. 그랬을 때 넘어지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다치면은요 걷지를 못하죠. 보통 막 6주씩 누워있죠. 우리 요양보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은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게 된다.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는데 뼈가 붙으려면은 막 거의 한 달, 두 달씩 걸리니까 한 번 다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이 악화되고 근육이 쇠퇴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면 또 코칠 꽂게 되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다치지 말아라. 낙상을 너무너무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도 많이 섭취하고요. 특히 화장실에서 물기 있어서 쭉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지도 서서 입다가 그냥 딱 넘어져서 고관절 풀어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항상 안전하게 건강은 있을 듯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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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